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유명한 군사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미군이 많이 쓰고 있고 주한미군도 쓰고 있는 그런 화포입니다. 바로 자주포보다 비싼 초경량 견인포, 미국의 M777 화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차 대전의 유물이죠. M114.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 육군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동원사단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 M114 155mm 견인포죠. 이걸 밀어낸 신형 곡사포입니다. M114는 뭐 덩치 크고 무겁고 그런데 사정거리 짧고 이러니까 이제 1976년도에 미국이 M198이라는 것을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사정거리 30km 나왔다면 소련 놈들 152mm 그거 가볍게 박살낼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아주 이제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딱 보기에도 우리 KH-179 우리 한국이 만든 KH-179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포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 KH-179가 좀 참고를 많이 했겠죠. 요거 이제 KH-179와 다르게 좀 덮개가 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 냉전이 끝났죠. 그러면서 냉전이 끝나고 나서 바로 걸프전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 걸프전을 딱 해보니까 야, 이거 안 맞잖아. 과거에 소련하고 싸울 때는 완전히 전 전선에서 그냥 이 고정 배치되어 있는 이런 부대들이 마구마구 자기네들 영역에서 싸웠는데 이제 걸프전을 해보니까 대규모 원정작전을 가야 되는 겁니다. 원정작전을 가야 되는데 이 M198 사용해보니까 무게가 무려 7.2톤이나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무겁고 그리고 편제 인원이 13명이에요. 그래서 이 견인포를 끌고 가는 트럭이 따로 필요하고 13명 이 인원이 탑승하고 이 13명의 군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싣고 가는 그런 트럭이 또 따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포탄 싣고 가는 트럭이 필요하고 포 한 문 운영하는데 트럭 3대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줄인다 하더라도 트럭 2대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물자와 인력, 장비가 필요하고 또 실제로 또 가서 이제 해보니까 사막에서 싸웠어요. 싸웠는데 실컷 이제 구덩이 파가지고 해보니까 아니 뭐야, 야 여기 집안 무르다 막 들어간다, 발톱 다시 접어라, 빼 다른 데다 박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진짜 삽질 꽃갱이질 하려고 입대한 게 아닌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꽃갱이질 해가지고 구덩이 파서 발톱 박아 넣고 다시 이제 그거 흙으로 메우고 그리고 정으로 또 두드려가지고 고정시키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죠. 우리 포병 나오신 분들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뭐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훈련하는 데 가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야, 이거 정말 사상 최대의 노가다구나. 진짜 이야,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게 우리 KH-179 155mm 야포인데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걸프전 해보니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이동 배치하는 포가 필요하지. 이렇게 무거운 고정 배치 부대가 사용하는 이런 스타일의 포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95년도에 미국이 이 아주 경량화된 신속 대형 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화포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위력은 당연히 그대로여야 되죠. 그렇지만 무게는 반으로 줄여야 되죠. 그래서 미 육군의 차세대 경량 자주포, 경량 곡사포 사업을 1995년에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비커스라는 회사하고 로얄 오더넌스라는 회사가 최종 경합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경쟁을 했는데 하필 이 비커스와 로얄 오더넌스 두 회사는 전부 영국입니다. 영국 회사가 올라왔는데 이 로얄 오더넌스가 자신들의 홍보에 뭐라고 했냐? 라이트 웨이트 호이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경량화된 화포다 이렇게 했더니 이 비커스는 어쭈구리 해가지고 거기다 U자를 붙입니다. 울트라 라이트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 제안서 잘 봤는데 장명 센스 쩔더라. 경쟁사가 LWH라고 내니까 너희들은 거기다가 U를 붙여?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커스가 걔들이 뭐 무게 그렇게 줄여놓고 경량 화포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그것보다 더 줄였으니까 울트라 라이트 맞죠? 뭐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군이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웃겨서 그래. 너희 근데 이제 계약해야지. 니들 게 제일 좋아. 근데 형은 메이드 인 USA야 하는데 그거 감안해서 입찰서 냈지? 이제 이렇게 됐어요. 미국은 미국에서 생산해야 됩니다.
이 회사의 원천 소스는 어딘지 관심이 없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생산해야 돼요. 마치 인도가 Make India라는 이 구호를 하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당연하죠. 이미 미국에서 생산 맡아줄 파트너도 구했습니다. 저번에 공고 내실 때 해병대 그 형님들도 같이 사신다더니 뭐 같이 발주하시는 거 맞죠?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미국군이 일단 우리가 테스트 한번 해보고 해병대는 그거 보고 결정하기로 했어. 우선 시제품 5문만 납품해봐. 우리가 써보고 결정할게. 그래서 이제 비커스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개발해서 납품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1998년도였어요. 그래서 사업 공고 이후에 3년 만에 비커스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비커스가 이제 만들었어요. 극단적으로 무게를 줄인 XM777 개니포가 탄생을 했죠. 중량은 3.8톤을 줄여서 198보다 3.8톤을 줄여서 4.4톤이 됐습니다. 구경장은 39 구경장. 발사 속도는 지속 발사를 할 때는 분당 2발을 쏠 수가 있고 급속 발사를 할 때는 분당 5발까지 쏠 수가 있습니다. 사정거리는 기본탄을 쏘면 24km까지 날릴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엑스칼리버 탄, 이 유도폭탄을 쏘면은 40km까지 날릴 수가 있어요. 조작 인원은 8명입니다. 그러니까 198보다 5명이 줄었죠. 그리고 최소 조작 인원, 사필 요원이라고 하는데 3명만 있으면 최소 조작 인원으로서 사격을 할 수가 있고 최대 편제 요원은 8명입니다. 자, 세계 최고 수준의 경량화,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입니다. 자, 야, 이거 한 문에 400만 달러 넘는 거 실화냐? 이렇게 됐어요. 이게 당시 만들었던 우리 한국의 K9 자주포, K9 자주포 처음 만들었을 때 한 37억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거 400만 달러니까 K9 자주포보다 더 비싼 개니포였던 겁니다. K9 자주포 사격 뭐 전부 전자동화된 세계 정상급의 자주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M777은 그 K9보다 더 비싼 자주포로 탄생을 한 거예요. 왜냐? 와, 이 미친 XX들 이걸 전부 티타늄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 포신이 무게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제 강철 포신인데 이걸 티타늄으로, 그리고 뭐 어떤 부분은 알미늄으로, 그래서 주요 부분 티타늄, 어떤 부분 알미늄, 이런 식으로 해서 알미늄이나 티타늄처럼 경량화된 금속을 대거 채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무게는 줄었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랐던 겁니다. 티타늄, 알미늄 이런 것들은 강철보다 당연히 비싸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400만 달러가 넘게 됐어요. 그리고 개인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격을 아주 편리할 수 있게끔 했고 방열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400만 달러가 넘고 지금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비싼 값은 합니다. 헬기 슬링 가능하고 방열 그리고 이탈에 2분 만에 커트, 2분 컷에 들어옵니다. 자, 일단 우리 KH-179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3명의 인원이 포신, 가신 있죠. 뒤에 이제 포다리가 있죠. 이걸 이제 벌립니다. 벌려서 이 닦고 그 가신 끝에 이제 발톱이 박혀 있는데 그걸 꽂을 자리를 정하죠. 그 자리에다가 구덩이를 어마어마하게 꽃갱이질 마구마구 해가지고 구덩이를 이만큼 팝니다. 그리고는 이 발톱을 박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흙을 메웁니다. 그걸 다지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주 긴 침이 있습니다. 이만큼 길어요. 엄청 길어요. 이걸 이제 망치로 마구마구 쳐가지고 박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정을 시키죠. 그런데 막 꽃갱이 해서 땅을 파다가 돌이 이만한 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는 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꽃갱이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옮겨야 됩니다. 옮기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무거운 거 옮길 수가 없죠. 차가 다시 와야 되고 다시 차에다가 매달아야 되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꺼내고 다시 다리 벌리고 또 하다가 또 돌아오면 또 옮겨야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 발톱 자리를 꽃갱이로 정리합니다. 그냥 뭐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정리를 해요. 왜냐? 이 179, KH-179나 미군이 전에 쓰던 M198 같은 경우는 이 발톱을 박아서 고정하는 스타일인데 이 777은 그냥 밑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리가 사발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땅에다가 얹는 스타일입니다. 땅에 박는 게 아니고 땅에 얹어요. 그래서
이 땅에 얹고 여기서 스테빌라이징을 자동적으로 해주는데 얹을 때 그냥 이 네 발이 서로 간에 높이를 대충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꽃갱이로 대충 땅을 정리하고 발톱을 내려서 그냥 탁탁 밟아서 쳐줍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 만에 아주 소수의 인원이 2분 만에 할 수 있는데 우리 179 그리고 미국의 198 이런 것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마구마구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실제 현장에서 봤는데 육포병여단 가서 봤어요. 이제 트럭에 차를 매달고 와서 쏴라고 했을 때 트럭이 싹 들어와가지고 이걸 막 병사들이 후다닥 뛰어내려가지고 그거를 풀고 이제 포신간에 받고 하는 정말 비수의 속도로 꽃갱이질하고 하는데 시간이 13분 3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충 박았어요. 제가 봤을 때 쏘고 나면 그냥 포가 뒤로 벌러덩 자빠질 것처럼 대충 했는데도 13분 30초 정도 걸렸으니 이거 얼마나 오래 걸리는 겁니까? K9 저주포 30초면 쏘아버리는데 그러니까 정말 구시대적인 유물이죠. 그런데 이건 2분 만에 소수의 인원이 해낼 수 있으니까 돈값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헬기에 매달고 갑니다. 그래서 내립니다. 자, 공수 가능한 견인포죠. 미국의 신속 기동 부대의 상징으로 421문이 전략화가 됐습니다. 당연히 치누크, CH-47 치누크 헬기에 매달고 가는 것을 기본으로 했는데 무게가 4.4톤이다 보니까 UH-60 블랙호크에도 매달아요. 그래서 원래는 뭐 블랙호크에 잘 매달지 않습니다만은 블랙호크가 한 4.5톤까지 실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급할 때는 블랙호크 합니다. 그래서 블랙호크에 매달고 다니는 영상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블랙호크 매달고 또 C-130 같은 이 수송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밑에다가 이 판때기 위에다 올려놓고 그거를 낙하산으로 공중 낙하시키는 공수까지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밑에서 그 인원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거기서 바로 그냥 끄집어 내려가지고 다리 벌리고 장착을 해서 쏩니다. 이런 식으로 C-130 같은 것을 실어서 아주 멀리 공수시켜서 화력 지원도 할 수 있고 헬기에 어디든지 매달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신속 기동 부대들이 있죠. 바로 82 공수사단, 101 공정사단, 그리고 제10 산악사단 이런 세 개의 사단에서 이 화포를 씁니다. 그리고 해병대도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미 해병대도 씁니다. 그리고 호주, 캐나다, 인도 이 세 개 나라에서 이걸 수입했어요. 인도 의외죠. 인도도 이제 히말라야, 카슈미르 이런 산악 지역이 많으니까 헬기로 이제 이동해서 쓰기 위해서 인도도 이걸 샀어요. 그런데 이제 엑스칼리버 포탄과의 만남으로 완성된 장거리 초정밀 타격 능력이 됐어요. 그전엔 일반 화포였는데 이제는 완전한 정밀 타격 능력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정거리가 40km인데 CP 즉 원형 공산 오차가 4m에 불과합니다. 우리 K9 자주포가 40km를 쏠 때 원형 공산 오차 500m거든요. 500m 즉 지름 1km 안에 우리가 쏜 포탄 중에서 50%가 1km 안에 들어가면 명중탄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무슨 1km 안에 반이 들어가면 명중탄이다? 황당하죠. 그게 바로 CEP입니다. 그런데 이 그 M777은 4m CEP니까 8m 안에 들어옵니다. 40km를 쐈는데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95%가 50%가 아니고 95%가 이 8m 안에 즉 CEP 4m 안에 들어오는 통계가 나왔어요. 정말 무지막지한 정확도죠. 그게 이제 엑스칼리버 유도 포탄의 위력입니다. 그게 이제 이 M777과 만나서 그런 정말 듣고도 믿지 못할 그런 엄청난 정밀도를 자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신속 기동부대의 든든한 화력이죠. M777. 야, 우리 공수부대라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 애들은 이런 것도 쏜다. 공수부대 하면 전부 이제 소화기만 들고 기껏해야 이제 뭐 어깨 견착형 이런 그 간단한 중화기 이런 것들만 들고 다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이 M777을 만들어서 155mm 곡사포의 화력 지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각 사격도 하고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헬기로 내려가지고 아프간에서 이런 그 사격도 했어요. 산 위에서 빛을 향해서 쏘는 이런 그 사격도 하고 제가 우리 2사단 훈련장 그 주한미군 2사단 훈련장에 가서 봤는데 로드리게스 훈련장에 정말 거의 직사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 포병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그냥 쏘더라고요. 빵빵 진짜 쏘는데 이야 엄청나구나. 그래도 포신이 녹지 않고 끄떡없이 셀 수도 없는 포탄을 직사사격으로 쏘는 걸 제가 봤는데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포신 K9 포신이 그 정도 연속 사격을 엄청난 속도로 많이 했을 때 과연 제트기 포신 이런 것들이 멀쩡할 수 있을까 조금 두렵기도 했는데 여기는 정말 대단한 그런 내구성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신속기동부대, 야, 뭐 미국은 포가 왜 저러냐? 왜 아직도 개닌포 쓰냐? 그게 바로 헬기로 이 신속기동부대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아직도 미국은 개닌포를 쓰는데 그 개닌포를 이런 식으로 개량해서 3명이 그냥 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